왜 사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보세요?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 대통령이 총리를 갖다가 동의해줘서 합의된 총리가 될 거라고는 안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영수회담을 하면 저쪽에서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정현, 그렇죠. 이정현 대표는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스피커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별로 없이 박 대통령 생각이 본인의 생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 들여갖고 4명이서 총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야당 서 있어 해도 답이 안 나올 건데 이정현까지 들어오면 답이 나오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계속 제가 볼 때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묘한 게 있어요. 예, 특검하고 맞아요. 국정조사하고 네. 총리 있는 거 하고 네. 이거를 다 거쳐가자.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 중에 복잡한 말 빼고 빼대만 하면 계속 공격하면서 더 굴려가자. 계속 굴려가다 보면 그 사이에 아마 개헌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요?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대통령 임기를 갖다가 던졌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가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당 내에서 박지원 이 비대위원장 닮은 사람이 정진석이에요. 친박, 비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적인 이해를 제일 취하는 사람이 그분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고 비대위원장을 보고 받아라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비주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박 또 민주당 내 비주류 이런 사람들까지 제3지대까지 다 받아라고 던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뭔가 하면 국민적 동의로 새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한다. 지금 이 개헌의 최장 타이밍이다. 5년 전 이제 수명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개헌으로 끌고 가자 했던 박 대통령의 10월 24일 국회 연설 그날 한나절 만에 태블릿 PC로 빡살이 난 그걸로 다시 끌고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봅니다. 왜? 이양 박 대통령은 정치 생명은 사실상 네. 뭐 현실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갔는데 그렇다면 개헌을 끌고 와갖고 정계 개편을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속셈이 박지원이 속셈도 그거고 그 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나 비주류 속셈도 그거고 민주당의 비주류 속셈도 그거고 제3지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속셈이 그거니까 자, 이 떡 먹고 다 먹고 떨어지자 이렇게 툭 던진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개헌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다른 당들은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뚱단지같이 개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박 대통령부터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조기 대선을 하든 누구를 총리로 하든지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야 되는데 왜 느닷없이 끌고 들었냐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사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좀 뭐 한 10계단 위에 단수를 못 읽어서 그러는 게겠어요? 아니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계산법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야권 분열을 일단 도모하겠죠. 지금 민주당의 그 문재인 대표 진영은 이걸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죠. 그 다음에 정의당도 안 받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상시국회의의 멤버라는 제야가 이걸 안 받을 거예요. 제야는 아마 박 대통령을 단죄하자고 나와서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 한국의 이 왼쪽으로 이동이 좀 유리하다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백낙청을 총리로 하자고 이야기한 게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비판받을 소지가 강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제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백낙청 총리론을 왜 제야에서 박지원 대표? 지금 꾸물꾸물하면서 시간 끌고 가자 하고 개헌하려고 하는 네, 부분이니까 제일 비판을 받기가 네, 쉬운 위치에 네.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복잡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잔머리 함수 관계는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지능이 100 정도 돼야 이해가 가는 스토리입니다. 100 가지고 이해한다 하면 너무 쉬운 얘기라는 건데 이거 100 가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아니 또 110이다 네. 이러면 네. 또 욕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으로. 보통 사람 지능도 다 100은 훨씬 110은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장군 멍군하면서요. 네. 계속 헷갈리게 던지는 거예요. 네. 청와대는요. 이제 네. 다시 또 총리에서 개헌으로 또 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야당은 오늘 이제 계엄령까지 이야기도 추미애 의원이 덜컥하고 이랬는데 야당이 지금 전체적인 수로 보면 초반전에는 기세를 올리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완전히 죽을 써도 엄청난 죽을 쓰고 있어요. 저도 뭐 얘기했지만 전술에 있어서는 청와대 쪽이 7이고 뭐 정치권 특히 야당으로 하면 한 3 정도 되고 밖으로 보기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내부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끌어오면서 딱 하나 야당이 얻었는 게 뭐냐 하면은 최소한 대통령 퇴진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그 퇴진이라는 큰 테두리 하나에서 목소리를 모았다는 것 외에는 지금 얻은 게 없어요. 방법론이나 전략이나 전술에서 아직도 지금 통합되는 것도 없고. 야당은요. 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박 대통령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박 대통령이 문제가 많고 검찰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었으면 탄핵을 걸고 그 탄핵을 걸었을 때 총리가 황교안이든 누구든 황교안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야당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그냥 직대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죠. 총리 직대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대선의 결과를 또 자기 대선에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황교안이가 뭐 여당의 후보로도 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는데 차라리 총리 직대로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대선은 자기들 실력으로 뭐 그걸 탄핵을 시켜서 2달을 일찍 하든 석 달을 일찍 하든 자기 실력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는 대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무력화되니까 이제는 말입니다. 욕심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욕심을 지금도 없애지 못해가지고 다 먹었던 것 같았는데 뭔가 다 먹었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없애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꾸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직대하면 어떠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새누리당이나 자민련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이 탄핵시키면 고건희가 직대를 하는 게 유리한가 뭐 불리한가 따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따졌어요. 그럴 시간 없었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네네. 그럼 야당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직대가 누군가 머리 쓴다라는 게요. 정말 좀 그- 쪽팔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북한에서는 그거를 잔머리란 그러고 소총명이라 불러요. 북한에서는 소총명이 제일 노동당에서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소총명이에요. 소총명 하면은 고사포로 죽여요. 그냥이 아니고 고사포 아시죠? 잔대가리 굴리면. 예, 잔대가리가 북한에서는 소총명이라고 아니 불러요. 그러니까 총명하기는 한데 아주 잔머리에 잔머리에 그래서 머리를 소총명이에요. 쓴데서 소총명. 그래서 소총명 하면 고사포로 죽입니다. 고사포로 사람을 쏘면은 소위 말하는 자국도 안 남아요. 몸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이 상황에 갖다 붙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최근에 이 정치권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총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지금 그 수를 조만간에 지금은 좀 혼돈이 돼요. 국민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몰라. 근데 국민들도 사실은 한편 청와대는 자 춥고 날씨 추워지면은 시위대들도 이제 지겨워지고 아이고 뭐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 해도 대통령 그냥 하겠다니까 아이 할 수 없다 안 쳐다보면 되지 텔레비 안 켜면 되지 목소리 안 들으면 되지 이러고 넘어갈 거다. 그러다 보면 봄 되고 따뜻한 아지랑이 피고 하면 보수들이 또 모여가 나름대로 좋은 목소리로 아이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정말 내 식구인데 어떡할 거냐 하고 반쯤 포기하고 반쯤 받아들이면서 갈 거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점 되면 국민들이 또 뭘 깨닫냐면 야당은 뭘 했냐 정치권은 뭘 했냐 수습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잔머리 굴리고 있었다. 하나도 결론도 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고 왔으니까 정말 힘들어야 될 거는 앞으로 우리들한테 벌받아야 될 건 너희들이다 하고 도리어 공이 거리로 넘어갈 화살이 공이 아니라 화살이 거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자꾸 굴리면 자기들 스스로도 얘기해. 대통령 비난하는 정치권이 뭐냐면 국민만 보고 하야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만 보고 퇴진을 하라 해놔놓고 정치권 자기 자신들은 국민만 보고 지금 하고 있느냐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황 소장도 야당도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정신 차리라는 건 우리들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보고 아주 심플하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요.
원래 계획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반기문을 내세우고 그 반기문을 야당들이 상대해 가면서 내년 대선을 치룰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그때보다 지금 반기문도 지금 사실 반신불수쯤 되어가고 박 대통령은 힘이 거의 빠졌고 그 사이에 박 대통령, 황교안이 대통령 직대를 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네. 대통령, 그러고 국민들 다수가 새누리당을 거의 심판해버려가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금 오늘은 국민의당보다 더 져갖고 3등이에요. 네.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게 됐습니까? 네. 아이고 할배요, 막 호박이 저절로 네. 최순실이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입만 딱 벌렸는데 호박이 굴러 들어오고 감이 입안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그냥 하면 될 건데 열심히 여기에서 더 처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사실은 국민들이 하야하라라고 얘기했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하야는 안 하겠다고 명백히 하셨으니까 그럼 국회가 남은 카드는 딱 하나뿐입니다. 되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냥 탄핵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전국이 혼란한 걸 수습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협력해가 수습하는 걸 해야 되는데 방금 황 소장이 지적한 것도 제가 한 말씀드린 거 같은 맥락인데 그 중간중간 잔뿌리 인삼에 뭐 무의 잔뿌리처럼 파의 잔뿌리처럼 온갖 곳에 잔머리를 다 굴리다 보니까 본체가 없어져요. 지금 본체가 없어지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의해야 되는지 모르고 진짜 4분 5열인데 그런데 뭐 일요일날 야권 대권주자 6명이 회동한다는데 합리적인 단일 수습 방안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전부 속셈도 따로 있어가요. 별 영양가도 없고요. 네. 결국은 내가 볼 때 뭐 또 퇴진 이야기를 하고 탄핵 비타민 이야기를 한 병씩 다 들고 가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 비타민 아니 그냥 네. 어디 가서 재나 들고 가가 그냥 뿌리든지. 영양가가 없다 그러니까 들고 태비나 갈게.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좋아하는 태비나 갖다 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인간들이. 네. 진짜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 솔직히 그럼 말하면 뭐가 합리적인 단일 수습 방안입니까? 6명이 앉아가. 아니 6명이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예, 저는 그냥 탄핵이 맞습니다. 저 똑같은 그리고 생각입니다. 총리 뭐 너건 우리 네. 이제 총리 이야기 안 하겠다. 네, 그 다음에 개헌 그것도 우리 이야기 안 하겠다. 그냥 우리는 깔끔하게 탄핵 간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국민 판단에 맡기고 그러면 탄핵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위는 계속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할 거예요. 자기들 편이나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또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뭐 자기들한테 걸려있는 문제니까 알아서 하겠지만은 근데 6명이 문제 6명이에요? 그럼 세봅시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안희정, 이재명. 안희정, 이재명. 이제 네. 이재명이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네, 3위로 올라왔습니다. 3위, 4위 간에. 네, 네. 손학규는 거기 맞습니까 소속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6명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네, 김종인은 안 넣나? 그것도 야권 대권 주자인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야권 대권-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야권인지 중간인지 모르니까 네네, 빼구나. 그러니까. 네네. 나 참 요즘 족보가 복잡해서 하루만 자고 일라도 모르겠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결국 탄핵이 황 소장이나 저나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탄핵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뭐 가결될 거 부결될 거 계속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었죠. 네. 탄핵과 개헌을 같이 추진하자라는 그룹들이 또 하나 더 네, 있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국민들은 순수한 마음의 하야를 요구하지만 정치권이 그 국민들의 소리를 흡수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제대로 된 모양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 탄핵을 가닥을 잡아서 밀고 나가는 건데 도리어 청와대에서는 한편으로 차라리 탄핵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니까 또 야권에서는 또 멈추고 왜 개헌을 걸었는지 알아요? 네, 이 부분에 네, 탄핵하는데 200명이지요. 그렇죠. 개헌하는데 200명이죠. 네. 숫자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당 소속 의원들 29명을 탄핵에 참가시키려면 그 도장 찍어주는 여당은 그냥 해주겠습니까? 네. 너 그 개헌하겠다는데 사인해라고 또 할 거예요. 청와대가 그 대목을 정확하게 읽고 개헌을 먼저 불을 지른 거예요. 안 그래도 개헌하자고 할 건데 이 여당의 비주류에서는 개헌을 전제로 해서 탄핵 참가를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복잡해요. 탄핵을 가는 200명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탄핵을 하기 위한데 서명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200명을 통과시키려고 그냥 하겠어요? 세 보지도 안 하고? 세 가지고 200명이 넘었을 때 서류 접수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200명을 모으려면 29명 플러스 알파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개헌하자. 또 야당 쪽에서 171개 안에서도 개헌을 해야 내가 탄핵에 승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청와대가 내가 볼 때는 4년 내내 안 돌아가던 잔머리가 요즘 갑자기 잔머리 실력이 엄청 업그레이드 됐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실력이 최순실이가 없어서 그래 됐을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사실은 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더 창의적인 창조적이고 융성한 생각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청와대의 지능지수가 훨씬 올라갔다. 뭐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머리 뭐 크게 정유라나 장시호 보면 그 집안의 머리는 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전면 복귀한 거 확실하죠. 아, 하겠죠. 뭐 지금 이제는 그냥 법대로 하자고. 원래 네.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몰리면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법대로 하자는 거 보면 네. 배째라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지금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특별하게 어떤 반전 시나리오를 다 깔고 앉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좀 코너에 몰리면 그때 도리어 배짱이 생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빚 갚으라고 너무 밀어붙이면 까짓거든. 아유 못 갚겠다 죽여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졸고 있을 때는 돈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야 될까 막 사람이 졸지만 완전히 코너에 밀리면 그래 뭐 우리 속된 말로 배째라는 옛날에 동네에 보면 똥개 한 마리가 비리비리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이 저거 잡아먹자고 물 끓이고 있으니까 똥개가 순순히 죽습니까? 네. 제대로 무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야당이 지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네. 제일 크게 힘을 얻었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배경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국민들이 하야하라는 목소리 오늘 또 보니까 뭐 탄핵이나 그다음에 퇴진만 가지고 아이디어가 거의 한 72, 3%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반드시 이 사실은 야당적으로 표가 많이 몰려져야 되는데 아직도 문재인 뭐 안철수의 지지율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과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새누리당에서 혹은 여당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을 못 찾고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 떠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봄 되면 날씨 따뜻해지면 이게 한 곳에 얼음 넣고 날씨 따뜻해지면 반드시 결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그 희망이. 저는 지금 뭐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90, 지지한다고 네. 이렇게 봤을 때 뭐 지지한다를 10으로 봅시다. 네. 그럼 뭐 지지하지 않는다 90 중에요. 한 45 정도는 야당을 대선에서 찍을 사람이 아니라 이 여권이나 중도를 찍는 사람인데 박 대통령이 이 부분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야당이 이걸 자기들한테 다 굴러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면요 47, 8쯤 됩니다. 이게 네. 딱 대선 때 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이 이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가 지금 15 이래 떨어졌는데 기존에 새누리당 지지가 높을 때는 40도 더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빠진 겁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부터 6명 지지율 다 합쳐봤자요 한 50이 조금 안 될 거예요. 네. 50 네.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뭘 의미하느냐. 네. 결국은요 대선에 가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는 안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조차도 박 대통령이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거나 퇴진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지금은 힘을 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나중에 야당에 실망해서 이 표들이 또 일로 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박 대통령 맞아요. 진영에서 기대죠. 물 떠놓고 지금 비난이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희망사항일 수 있고요. 또 솔직히 검찰 기소장이 나오고 특검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을지 더 악화될지 특검에 가서는 지금 안 나왔던 이야기가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처음에 이 사태가 되었을 때 이거는 장기적인 법적 절차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실험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인내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대한민국 수준에서요 합의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높은 걸 기대했다. 네, 그래.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추미애 대표가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황 소장이 보시기는 이번 주말 그 시위대에서 어떤 충돌,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몇 프로로 봅니까? 충돌은 무슨 충돌을 합니까? 자유총연맹이나 어버이연합에서 오신 분들이 또 나이도 좀 많으신 분들일 거고 이랬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뭐처럼 이 조폭들이나 무슨 철거미, 철거대 이런 거 하는 용역들을 사가지고 네.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강목을 들고 뭐 이 촛불 시위대를 습격하고 네. 이런 정도가 돼야 네. 충돌이 되지. 그분들이 뭔 충돌을 일으키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 집회장에서 하고 뭐 지나가다가 서로 욕 좀 하거나 멱살잡이 하는 정도지 그걸 갖고 충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계엄령이 운운하는 것도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 보고 무슨 시민들을 갖다가 총으로 지나봐라 하면 지나갈 군인들이 있겠어요? 뭐 희망대로 진짜 평화 시위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이 지금 저 시위대 중에서 지금 촛불 시위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네, 디스플레이 그렇죠. 시위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솔직히 우부터 시작해서 중도, 그 다음에 네. 자, 극자적인 맞아요.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그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기 디스플레이 다 있고 들어있습니다. 종북들도 디스플레이 네, 있어요. 네. 오히려 평화시위라는 촛불 시위대 비상시국회의를 만들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내부를 잘 통제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박 대통령이 사과한 대로 실천도 안 하고 물러날 것 같지도 않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이 뭐 물러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생각이 희망을 들었지만 가지고. 일주일 네. 사이에 그게 변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지난주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 많이 바뀌었어. 네, 크게 바뀌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이렇게 하면 물러갈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앞으로 가서 네. 끌어내자 네. 이러면서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요. 네.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무슨 네. 보수 시위와 문제가 충돌이 발생한다. 그건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혹시나 이걸 이 불상사를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 전국을 진짜 뭐 계엄 상황으로 유도해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엄 상황은 저는 불가능하고요. 네. 계엄령을 내리는 순간에 현 정권은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이요. 군인이 총 들고 탱크가 와도요. 시민들이 나서서 전번에 보면 맞습니다. 이 터키에 예. 이 터키 이스탄불 네. 앙카라에 쿠데타군이 나섰죠. 그 쿠데타군이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기 지금 에르도안에 독재를 이슬람 독재를 타파하자 그렇게 나갔는데도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뭐 이래버리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쏘지도 네. 못하고 군인들이 네. 나중에 네. 공봉으로 맞으면서 총 다 뺏겨갖고 깜빵으로 다 실려갔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상황이 날 겁니다. 그건 꿈에도 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거 갖고 이야기를 한 추미애 대표의 정신적인 부분에 조금 본인이요 좀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황장수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 이 대담을 좀 시금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야당의 대표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쾌하고 간명한 답을 냈어요. 정치권도 살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자기의 뭐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정치권도 살고 국민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음 생각대로 계산법에 따르지 말고 처음 생각대로 사람이 어려울수록 가슴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가슴을 따른 시나리오가 탄핵이었어요. 그럼 그걸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또 정치권도 엉거주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것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일단 밀고 나가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가장 좀 이 혼란 상황을 감소시켜 주시고 또 사실은 이 국정 운영에도 정치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